여러분은 전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기계를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한번 스위치를 켜면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스스로 돌아가는 기계. 언뜻 들으면 불가능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한번 움직인 에너지를 잘만 이용하면 영원히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죠. 실제로 인류는 수백 년 동안 이런 기계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놀랍게도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우주의 아주 기본적인 법칙 때문입니다. 우주는 절대 허락하지 않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영구기관 무한 동력 장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이 매력적인 아이디어가 왜 항상 실패로 끝났는지, 그리고 자연이 왜 이를 허락하지 않는지 과학적으로 철저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우주가 숨겨둔 중요한 비밀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영원히 멈추지 않는 기계는 불가능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신비한 이유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구기관이란 한마디로 말해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스스로 영원히 움직이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기계들은 모두 어딘가에서 에너지를 끌어와야만 움직입니다. 자동차는 연료를 태우고, 공장 기계는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고, 건물 안의 냉난방 시스템도 전기나 가스를 써야 하죠. 심지어 스마트폰도 몇 시간만 지나면 다시 충전을 해야 하고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영원히 작동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영구기관은 다릅니다. 처음에 딱 한 번만 움직이게 해주면 더 이상의 에너지는 필요 없습니다. 한 번의 움직임이 다음 움직임을 만들고, 그 움직임이 또다시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죠. 쉽게 말해 에너지를 완벽하게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수많은 발명가와 과학자를 매혹시킨 이유죠. 인류가 이 영구기관을 꿈꾼 이유는 무척이나 간단합니다. 이 기계가 진짜로 존재한다면 에너지 걱정도, 연료 걱정도, 자원 부족 걱정도 할 필요가 없겠죠.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에너지 솔루션일 테니까요.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류는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시도를 해왔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기술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이제 인류가 역사적으로 시도해왔던 영구기관의 사례들을 통해 왜 그토록 많은 시도가 실패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자연 속에서 마치 영구기관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구의 자전과 공전, 별과 행성의 궤도 운동 같은 것들이죠. 지구는 태어난 이후로 수십억 년 동안 쉬지 않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달은 매일 지구 주위를 돌아갑니다. 이 모습만 본다면 어쩌면 영구기관이 실제로 가능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움직임들은 영구기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지구의 공전과 자전은 이미 오래전에 주어진 에너지를 아주 천천히 소모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수십억 년 전 태양계가 처음 생겨났을 때 원시 행성 구름에서 만들어진 엄청난 에너지가 아직까지도 지구와 달의 운동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물론 이 운동들도 언젠가는 멈추게 됩니다. 지구의 자전도 달과의 중력적 상호작용 때문에 아주 조금씩 느려지고 있고, 달 역시 매년 조금씩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보이는 영구적인 운동들도 사실은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에너지를 잃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시로 태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은 수십억 년 동안 끊임없이 빛을 내며 타오릅니다. 마치 영원히 멈추지 않는 기관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 내부에서 엄청난 양의 연료를 태우고 있는 겁니다. 자연이 보여주는 이 영원한 듯한 운동들도 결국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구기관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진짜 영구기관은 어떤 에너지도 추가 공급받지 않고 처음 에너지가 전혀 줄지 않은 채로 계속 돌아가는 장치니까요. 자연에서 보이는 무한한 듯한 운동과 우리가 꿈꾸는 영구기관 사이의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면 이제부터 설명할 과학적 법칙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류가 수백 년간 도전해왔던 실패의 역사를 살펴보며 왜 영구기관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매력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정말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8세기 인도의 수학자 랄라가 만든 불균형의 구슬바퀴입니다. 랄라는 바퀴에 구슬을 넣고 한 번만 바퀴를 돌리면 구슬이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바퀴가 영원히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죠. 언뜻 보면 정말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슬의 무게가 균형을 이루게 되어 결국 마찰 때문에 멈추고 말았죠. 이후 12세기 인도의 또 다른 수학자 바스카라 역시 비슷한 구조의 바퀴를 설계했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이유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천재라고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 연구 기관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다빈치가 설계한 장치는 경사진 원판 위에서 구슬이 굴러가며 계속해서 판을 돌리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다빈치 역시 스스로 깨닫고 말았죠. 무언가가 움직이면 반드시 마찰과 저항으로 인해 에너지가 손실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빈치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구 기관을 만들겠다는 건 연금술을 믿는 것과 다름없는 헛된 꿈이다. 이후에도 역사 속 수많은 과학자와 발명가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바퀴, 물레방아, 자석장치 등 다양한 형태로 연구 기관을 설계해 보았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왜 모든 시도가 실패했을까요? 공통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에너지 손실입니다. 어떤 기계든 움직이면 반드시 마찰, 공기 저항, 열 발생 등의 이유로 에너지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연구 기관은 단 한 번의 손실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에너지 재활용을 전제로 하는데 현실에서는 절대로 이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연구 기관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지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가 수백 년 동안 실패한 이유는 기술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우주의 아주 근본적인 법칙 때문입니다. 그중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법칙이 바로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에너지는 새로 만들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오직 형태만 바뀐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폭탄을 터뜨린다고 생각해보죠. 폭탄이 터진 후 폭탄 자체는 사라지지만 폭탄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는 폭발하면서 빛, 열, 소리, 충격파 같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될 뿐이죠. 연구기관은 본질적으로 한번 들어간 에너지를 전혀 손실 없이 계속 재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에너지가 절대로 완벽히 재활용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물레방아를 생각해 봅시다.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바퀴를 돌리고 그 바퀴가 아래로 떨어진 물을 다시 위로 끌어올려 다시 떨어지게 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건 흐르는 물에 힘이 없다면 절대로 작동하지 않죠. 왜냐하면 물이 떨어지면서 얻은 에너지는 바퀴를 돌릴 때 발생하는 마찰과 저항으로 인해 조금씩 열로 변해 공기 중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손실되는 에너지 때문에 결국 물을 다시 올릴 만큼의 충분한 에너지를 남기지 못합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한번 주어진 에너지의 총량은 결코 늘어날 수 없으며 현실에서는 오히려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절대적으로 완벽한 에너지 재활용이 필요한 일종 연구 기관은 결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연이 정한 첫 번째 금지의 법칙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열을 100% 완벽하게 활용해서 모든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개념을 우리는 제2종 연구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제2종 연구 기관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열 에너지를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역학적 에너지로 바꾼다는 것이죠. 언뜻 들으면 이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에는 이런 것도 허락하지 않는 두 번째 금지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바로 열역학 제2법칙, 이른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엔트로피는 쉽게 말해서 무질서함의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깨끗하게 정리된 방은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 어지럽혀진 방은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자연에서는 모든 것이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은 저절로 어지럽혀지고 흩어지는 방향으로만 변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뜨거운 물을 그냥 놔두면 점점 식어서 미지근해지는 이유도 열이 주변으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물이 점점 식어 미지근해집니다. 뜨거운 열 에너지가 주변으로 흩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차가운 공기 속 열이 스스로 모여 다시 뜨거운 물이 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자연이 따르는 아주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열은 항상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에너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흩어져서 우리가 다시 활용하기 어렵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열 에너지는 완벽히 역학적 에너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일부는 반드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손실됩니다. 결국 이것이 제의종 연구 기관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열 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결코 에너지를 100% 완벽히 사용할 수 없으며 언제나 일부 에너지는 낭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 엔진이 뜨거워지고 컴퓨터가 작동하면 열이 나는 걸 경험하죠. 이제 여러분은 자연이 허락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1종, 2종 연구 기관이 왜 불가능한지를 열 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통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흥미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바로 절대 영도라는 극한 상태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죠. 절대 영도란 섭씨로 표현하면 약 영하 273.15도에 해당합니다. 이 온도에서는 모든 물질의 분자 운동이 멈추고 이론상으로는 엔트로피도 최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등장하죠. 만약 우리가 절대 영도에 도달할 수 있다면 엔트로피 변화가 0이 되니까 에너지 손실도 없지 않을까? 만약 절대 영도를 만들 수 있다면 완벽한 에너지 재활용, 즉 제3종 연구 기관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이디어는 곧바로 세 번째 장벽, 열 역학 제3법칙을 만나게 됩니다. 열 역학 제3법칙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영도에 도달하는 건 불가능하다. 절대 영도에 가까워질수록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에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절대 영도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지고 결국 절대 영도에 완벽히 도달하려면 무한대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양자역학적 관점에서도 절대 영도에 완벽하게 도달하는 순간 물질의 에너지가 완벽히 확정되면서 그 상태는 무한한 시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절대 영도는 이론상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일 뿐 실제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자연의 마지막 장벽인 셈이죠. 이렇게 해서 제3종 연구 기관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자연이 정한 세 가지 금지의 법칙, 세 개의 열 역학 법칙을 통해 인류가 꿈꿔온 연구 기관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닫아버린 겁니다. 하지만 왜 사람들은 아직도 연구 기관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멈추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이렇게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 기관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SNS, 유튜브와 같은 곳에서는 마치 연구 기관을 성공시킨 것처럼 보이는 영상들이 아주 쉽게 발견됩니다. 이런 영상들을 보면 정말 연구 기관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석을 이용해서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장치라든가 물을 이용해 끝없이 순환하는 물레방아 같은 장치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영상들은 대부분 속임수입니다. 흔히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기계 내부에 숨겨진 모터나 배터리, 자석의 반발력과 인력을 이용한 교묘한 장치 때문입니다. 현대의 기술로 이런 장치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계속해서 이런 사기 영상이나 오해들이 퍼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의 희망과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공짜로 쓸 수 있는 에너지, 얼마나 매력적인 아이디어인가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기존의 물리학 법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새로운 장치를 발견했다거나 이 장치를 통해 무한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거의 확실하게 거짓이거나 사기입니다. 특히 전 세계 특허청에서는 연구기관이라는 개념 자체를 특허 신청 대상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의된 개념이기 때문이죠. 과학이 말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연구기관은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연구기관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사실은 실망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결국 제한적이며 우리는 이 한정된 에너지를 현명하게 써야 한다는 점이죠. 연구기관이라는 꿈이 깨지면서 얻은 깨달음은 우리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더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 방법을 고민하게 했습니다. 과학은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구기관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